반갑습니다. 자, 답안지 쓰는 방법. 논술 문제 2, 3, 4교시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제가 드린 자료나 기술사 교재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3페이지 분량 이내로 답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나툼 터널 시공 시 굴착 직후 무지부 상태, 1차 지부제 타설 후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 후의 각 시공 단계별 붕괴 형태를 설명하고 터널 붕괴 원인이 대책돼서 기술하라. 이렇게 9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나툼 공법 개발 유래 또는 기원 한번 살펴보죠. 1944년도에 LV 렙체비츠,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64년도에 워터파워지라는 곳에서 뉴 오스트리안 터널링 메소드, 약자로 나툼이죠. 이런 논문이 게재되고 일본에서 터널 공사에 적용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서울 지하철 등에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널 공법을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툼 외에 다른 공법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실드도 있지만 그 외에 발파 굴착을 해서 하는 공법 중에서 나툼과 NMT가 있는데, 나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 오스트리안 터널링 메소드, NMT는 노르웨이전 메소드 오브 터널링이라고 그래서 노르웨이 공법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나툼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철근 조립을 해서 라이닝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는데, NMT에서는 외부에서 만들어 온 프리캐스트 제품, 기성 제품을 만들어 와서 갖다 붙여주기 때문에 PCL 공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실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큰 차이점은 나툼은 RMR이나 RQD로 안반 분류를 하게 되고, 물론 Q 시스템도 적용합니다만은 주로 RQD와 RMR로 안반 분류를 하게 되고, NMT는 수정 Q 시스템으로 안반 분류를 한다.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본 강의에서 터널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 상세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툼의 기본 개념. 이 나툼의 기본 개념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굴착 후 집안 지지력이 한계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보강지를 타설하고 설치해서 집안의 지지력을 향상시킨다. 요 말하고 밑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나툼 시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굴착면에 소크루트, 락볼트, 소크루트, 스틸리브, 라닝 등의 보조 지부재 또는 지부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부재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 터널을 지탱하는 집안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나툼의 기본 개념이고 나툼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터널이 있는데, 과거의 터널은 강지보, 과거의 터널은 이 지보의 개념이 강지보였고, 나툼 터널은 지보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 안반 자체가 지보재다 또는 주지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반의 힘으로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반이 약할 경우에는 이 안반의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안반을 보강하는 공법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크루트를 타설하고 그 다음에 락볼트를 치고 강지보를 이렇게 뗀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반이 어느 정도 이러한 작업을 할 동안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굴착하고 나면 안쪽으로 이렇게 내공으로 변이가 생기고 밖으로 이렇게 소성대가 발달하지만은 그래도 안반이 이러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툼에서 이러한 소크루트나 락볼트나 강지보 등은 어느 정도 변이를 허용하는 지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툼에서 이 지보는 가축성 지보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지금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는 힘들고요. 답안서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은 본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집안이 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집안의 잠재력이 좋아야 된다. 조금 더 약간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집안에 있는데 이 집안 속의 한 요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무한히 많은 안반 요소. 원래는 이렇게 입방체죠. 입방체지만은 3차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2차원적인 평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반의 경우에 나툼 해석을 할 때 보통 이 안반은 탄성 거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P라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받치는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것을 Q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P가 작용하겠죠. 이쪽 안반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힘이 이렇게 쭉 무수히 많은 이런 입방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공학 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 땅속에 이 응력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상태의 응력을 우리는 1차 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P를 우리는 지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의 압력, 중력 방향으로 내려누르는 이 힘. 그래서 이것을 1차 지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차 지압이다. 그리고 Q는 척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척압. 그래서 터널에서는 해석의 편의상 척압과 지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Q는 K 곱하기 P라는 값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K 값은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보다 큽니다. 1에서 3 정도까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해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는 1이라고 생각하고 Q 이퀄 P다. 이게 PO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등방 응력 상태, 모든 방향으로 응력의 크기가 같다는 가정하에 터널에서는 안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 거동을 하고 등방 응력 상태다.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이 지압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이 지압의 분포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PO라는 지압이 계속해서 내려누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지압. 그런데 우리가 어떤 터널이나 경도를 굴착하기 위해서 집안을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걸 그리겠습니다. 이런 집안이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터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착을 했다. 그래서 공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오는 지압들이 이 PO라는 1차 지압들이 이 공기를 만나면서 갈 데가 없겠죠. 갈 데가 없는데 이 상부를 이 지압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압대. TROMPETER 트럼피터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트럼피터는 학자 이름입니다. 면압대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트럼피터 존도 있고 뭐 해커 설이 있고 서너 개의 더 설이 있는데 이 트럼피터의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지압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전달되지 않는 지압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전달되지 않는 지압은 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 벽면에서 응력이 집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응력이 집중이 되면서 원래의 이 부분의 응력은 PO였는데, 자, PO의 크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크기였는데, 여기도 응력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였는데, 이 굴착 벽면에서는 여기서부터 흘러온 응력들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응력의 크기가 이만큼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응력의 분포가 이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